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랍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종구 평론가님,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보수정당인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율 이게 트리플로 하락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두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당정 갈등 또 윤한 갈등으로 표시되는 대통령과 당대표의 갈등이 보수 지지층의 균열을 낳고 두 번째가 뭐냐면 보수 지지층이 원한 건 빨리 이재명 대표나 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가 끝났으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으니까 피로도가 너무 쌓이고 있다. 그러니까 유죄든 무죄든 이게 너무 지연되고 있지 않느냐. 빨리 끝내야 되는데 너무 지연되고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이었어요. 근데 어저께 어쨌든 네 개의 재판 중에 하나가 1심에서 어쨌든 문을 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여당은 특히 원내대표는 빨리 전선은 이제 단일 대우로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 또는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행태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정치공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한 말이 저는 또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죄 요구는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한동훈 대표가 반사이익에 취하지 않겠다. 즉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스크로 지지율 오른 거에 안온하거나 안주하지 않겠다. 스스로 잘해야만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 보입니다. 네, 이 여권 반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SNS에 글을 올려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들도 재판 결과를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랜만에 국민의힘에서 좀 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최근에 악재 연속이었죠. 윤한 갈등에다가 최근에 또 당원 게시판에서 한동훈 대표에 관련된 의혹까지 불거지는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 모처럼 호재를 만났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인터넷 게시물 중에 그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집이 무너졌다고 해서 구경을 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우리 집도 무너졌더라라고 하는, 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힘한테 결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 차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법정에서 심판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기소도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꼭 무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유죄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대통령 쪽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조금 훗날의 얘기인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사법적 잣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령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애초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가 나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검사 이름으로 전결로 그들에 대한 알선수재 브로커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서가 나온, 마치 백현동 공문과 같은 거예요. 이거 같은 잣대로 들이대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공소시효가 멈춰있기 때문에 퇴임 이후에 4개월 정도 공소시효가 선거법상 남아 있습니다. 그때 기소가 되면 이재명 대표하고 비슷한 형량으로 처벌되고 당선 무효 나오고 국민의힘도 수백억 원 반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태를 내다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결국 정치라는 거는 남의 악재로 자신의 호재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잘해서 가야 반사이득도 챙길 수 있다는 거, 이것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선거보전금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만약 정말 이대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민주당 보전받았던 대선 비용 반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434억 이렇게 반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엔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보전금 이 434억 원을 겨누는 글을 올렸고요. 또 조은희 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국민의힘이 이 야권을 향한 공세 수위 좀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야권에 대한 어떤 공세 수위면도 있지만 사실은 정당이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행재정적인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에서 정당 보조금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이 우리 그 대한민국을 좀 잘 이끌어가고 국민의 어떤 의사를 잘 이제 취합을 해서 그것을 이제 국정에 좀 반영하라는 그런 어떤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그런 어떤 정당 보조금에 대해서 이런 어떤 대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환수를 해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항들은 단순하게 어떤 야권에 대한 어떤 공세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어떤 법 질서를 좀 제대로 좀 지키자 뭐 이런 취지인데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진보 성향의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도 공직선거법의 중간에 이제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국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태는 이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법에 정한 국고 보조금은 반드시 반환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더 강하게 지금 이제 법으로 좀 만들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